그 선생님 강연 가운데 여러분들 아마 처음 들으신 용어도 있을 터인데 저설량 CT라는 거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가슴 액선 촬영 아시죠? 찍는 네. 거 그걸로는 폐암을 못 찾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말씀하신 그 저설량 CT로는 작은 것도 찾을 수 있다 이 네네네. 얘기예요. 네. 그러면 좀 도움되는 거 아닌가요? 담배 피는 분들에게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고흡연자인 경우에는 이제 그 저설량 CT로 폐암을 조기 검진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저설량 CT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아직은 공고하지 않아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설량 CT는 선암을 진단하는 데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폐의 정중앙에 발생하는 소세포 폐암이나 평평상피세포암의 경우에는 조기 검진에 놓쳐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CT를 찍는다고 네네네. 하더라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설량 CT를 찍었다 해서 나는 암으로부터 자유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설량 CT가 만능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또 연구가 진행돼야 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법밖에. 현재는 폐암을 일찍 발견할 수 있는 수단은 그거밖에 없단 네네, 말이죠. 현재로서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많은 대학병원에서 다 검사가 가능하고 네. 55세부터 74세. 74세까지 해당하는 분 가운데 30년 동안 담배를 피운 분들 네. 이런 분들은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예. 그 정도로 그냥 정의할 예, 수 있겠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하지 네, 말라. 여기서 잠깐 평소 궁금했던 폐암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퀴즈 드립니다. 폐렴이나 결핵 등 폐 질환을 과거에 앓았던 사람은 폐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더 높다. 폐렴, 결핵 이거는 적절한 항생제를 잘 사용하면 완벽하게 나을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염에 의한 거하고 폐암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두 번째 퀴즈 내드려 볼까요? 자, 이거 좀 쉬울 수도 있네요. 순한 담배는 폐암 발생률을 줄인다. 자, 선생님 정답은 뭔가요? 네, 담배 다 똑같습니다. 그냥 담배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은 정답은 X입니다. 연예인들 사이에서요. 이봉원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흡연자들한테 전자담배가 한때 아, 네네. 저도 집에 아직도 있는데요. 이 전자담배는 어떤가요? 니코틴만 네, 전자담배에도 유해물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간혹은 전자담배를 실내에서 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분들한테 해를 주시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진짜로요?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의 실내 사용에 대해서 이미 금지를 한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 유해성이 덜할 수는 있겠지만 담배자 들어가는 건 다 나쁘네요. 네. 자, 세 번째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폐암에 걸렸을 때는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하는 게 좋다. 일단 이제 폐암이 몇 기냐에 따라서 사실은 정답에 조금 차이가 있겠는데요. 그래요? 제가 주로 보게 되는 이제 진행성 폐암의 환자의 경우에는 저희는 공기 정도하고 폐암의 상황이랑 크게 연관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꼭 이루고 싶은 부분이라고 하면 하십시오. 하지만은 치료를 위해서 지금 뭐 이사를 간다거나 한다는 거면은 네.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폐암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담배도 안 피우고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일단 걸리고 난 다음에는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그때 그 다음에 좋은 거 뭐 하고 해도 공기 좋은 데 가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알면 할수록 답이 없는 폐암. 하지만 폐암 말기라고 절망하기엔 이르다. 닥터 한지연이 말하는 폐암 최신 치료법 표적 치료제. 네, 제가 폐암 전문가로서 이제 환자들을 보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환자의 3분의 2가 이미 수술적인 절제가 불가능한 전이성 내지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좌절은 금지입니다. 왜냐?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는 현재 굉장히 효과적이고 또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되고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또 이 암을 유발하게 되는 유전자 변이에 따른 맞춤 치료가 지금은 개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다트의 이 관역과 같이 암을 관역이라고 생각하면은 암만을 딱 목표해서 이것을 치료하는 것을 바로 맞춤 치료라고 하고 표적 치료가 바로 이 맞춤 치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암제 치료하면 두려워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부작용인데요. 이게 암만 공격을 하면 참 좋은데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도 어느 정도는 또 같이 손상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표적 치료라고 하는 거는 정상세포에는 발현되지 않고 암세포만 특이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훨씬 효능도 높이고 부작용도 경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표적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고 거의 대부분은 먹는 경구형 표적 치료제입니다. 하루에 한 알만으로 폐암을 조절한다. 얼마나 근사한 일입니까? 네.
표적 치료제. 근데 모든 환자한테서 쓰면 참 좋겠는데 모든 환자한테서 다 쓰일 수는 없습니다. 말이 표적이기 때문에 그 환자의 암의 표적을 가지고 있어야만 이 약이 아주 효과적으로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궁금한 게 현재까지 발견된 표적 치료제가 몇 가지나 있는지. 예. 종류는 사실 굉장히 어떤 셀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종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나라에서 효능과 안정성 모두를 인정하고 보험까지 적용된 상태로 쓰는 약제는 지금 폐암 같은 경우 약 3가지 약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표적 치료제가 주로 사용되는 폐암은 비소세포 폐암인데 비소세포 폐암 중에서도 가장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서남인 경우에 주로 표적 치료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 치료 이것도 마법의 탄환은 아닙니다. 왜냐? 표적 치료도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표적이라고 하면 암세포에만 존재하고 정상세포에는 없으면 참 좋겠는데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일부는 공유하는 표적이라는 게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표적 치료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독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일단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치료하고 나면 내성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암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변화하는 환경에 자꾸만 적응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내성이 획득이 되고 내성이 획득이 되면 표적 치료를 하더라도 잘 듣지 않고 암은 또 다시 재발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하는 이런 표적 치료나 이런 치료가 100%가 아니더라도 끊임없이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절대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거를 권해드립니다. 희망을 잃지 말라. 표적 치료제 그러니까 첨단 항암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 생존 기간도 느리고 부작용도 줄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치료비가 좀 비싸죠, 확실히? 보험이 안 되는 게 많죠. 네, 지금 보험이 안 되는 신약들이 또 있는데요.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이제 이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기존에 개발된 표적 치료제보다 최근에 나온 약들은 굉장히 고가로 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의 말기 폐암 환자들에게 이 표적 치료제를 쓴다고 해서 뭐 살아난 사례랄까요? 뭐 이런 거는 기대하기 좀 아직은 어려운 거죠. 일단은 말기 폐암이고 뼈까지 이미 전이 돼서 걷기도 어려우셨던 분 중에서 다행히 이 노인 할머니셨는데요. 그 표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그 표적 치료제를 먹고 뼈 전이로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상태로 병원에 오셨었는데 댁이 대구셨어요.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걸어서 대구에서부터 KTX를 타고 일산인 국립암센터까지 아주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다니셨던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완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완치를 바란다는 거는 사실 말기 폐암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일단 치료해서 잘 반응한 경우에 기적적으로 이제 5년 이상 생존하게 되는 말기암 환자들도 최근에는 많이 관찰을 합니다. 과거에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오래 생존할 수 있고 더 잘 사실 수 있고 더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속단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선생님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폐 덩어리가 의심이 되면 뭔가 조직 검사 같은 걸 해서 확진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맞습니다. 아세요? 폐암을 조직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폐 근처에 아주 가느다란 바늘을 이용해서 그걸로 이제 그 부분을 찔러서 이제 조직을 얻어내서 하는 검사와 또 기관지 내시경을 이용해서 조직 검사라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야, 위내시경은 들어보셨죠? 예. 근데 기관지로도 숨 쉬는 기관지로도 내시경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암덩어리가 있으면 이 기관지 내시경 안에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특수 장비가 들어가서 이 조직을 떼어내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저게 위 내시경 하는 그 내시경이랑 같은 네, 건가요? 비슷하고 위내시경보다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환자들이 훨씬 편안해합니다. 네. 수면 내시경. 예, 수면 내시경을 그러니까요. 합니다. 병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죠, 이 방법이. 예, 맞습니다. 이제 모든 암이 마찬가지지만 병기를 결정을 잘 해야 환자한테 최선의 치료법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기는 1기냐, 2기냐, 3기냐, 4기냐 그거는 이제 전이된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특히 폐암의 경우는 주변에 임파절 전이가 갔느냐 안 가느냐에 따라서 2기와 3기를 나누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과거에는 임파절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환자가 수술을 하고 똑같이 전신 마취를 하고 들어간 상태에서 종격동 경이라는 거를 이용해서 종격동이면 가슴 그렇죠. 앞에 있는 가슴 안에. 공간에다가 네. 기관지 내시경을 넣은 다음에 기관지 내시경이 아니고 열고
절개하고 여기로요? 예, 절개하고 수술하는 상태에서 이제 조직 검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네. 환자는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수술과 똑같은 상황을 또 한 번 연출을 하는 거거든요. 어렵다. 어려움이 많이 검사를 있었습니다. 하는데도 전신 네네. 마취를 했어야 예, 예, 되지만 예. 예, 지금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이제 네, 네, 최근에는 필요가 없- 기관지 내시경을 보면서 그 안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주변 임파절의 전이 여부를 모양상을 이제 관찰을 합니다. 그 임파절 모양이 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역시 가느다란 침을 이용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 뭐 전신 이렇게 마취하지 열지 않고, 않아도 열지 된다. 않고. 네, 예, 그건 예. 정말 다행한 네. 일이네요. 폐암 치료의 향령 초음파 기관지 내시경. 전이 여부를 알기 위해 가슴을 절개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기관지 내시경으로 초음파와 조직 검사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국립암센터에는요, 그 예전에 뭐 꿈의 치료라고 그냥 양성자 네네. 치료기라고 네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갖췄다고 해서 암 치료에 좋다라고 하는데 일종의 방사선 치료잖아요. 네. 이 양성자 치료기도 폐암에 혹시 효과가 있나요? 네, 일단 양성자는 이제 큰 의미로 방사선 치료에 포함을 하는데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암을 표적으로 해서 방사선을 쏘이게 되면은 방사선은 암을 지나서 정상적인 조직에도 퍼져 나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중에 정상세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 따릅니다. 예. 근데 양성자의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가장 피크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종양에 가서 딱 쏘여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에너지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에너지가 그 암세포에 가서 딱 작용을 하고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뒤에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을 덜 입게 됩니다. 예. 폐암의 경우 모든 경우에 이제 양성자 치료가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예. 예를 들어서 수술적인 절제가 어려운 아주 큰 암이라든가 위치적으로 정상적인 세포에 어떤 손상을 많이 가해지는 상황이 된다거나 예. 이런 특이한 상황일 경우에는 이 양성자의 어떤 그런 특징을 사용해서 또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폐암 환자분들이 암 환자분들에게 네네, 네. 비용은 굉장히 네네네, 중요한 맞습니다. 문제이거든요. 네네. 양성자 치료는 사실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치료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 간혹은 환자분들 중에 무조건 비싸기만 하면 좋은 치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립암센터를 찾아올 적에 난 그냥 무조건 양성자 치료를 위해서 여기 왔다. 예. 그러니까 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양성자 치료만 해라 라고 예.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그건 적절하지 못하는 판단이라고 저희가 절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대부분의 환자에서는 보험이 되는 표준 치료가 훨씬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 자, 근데 오늘 주제인 폐암은 아주 극히 일부분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지금 폐암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꿈의 치료라 불리는 양성자 치료. 특히 방사선 피해가 치명적인 아동에게 효과적인데 소아암에 한해서는 의료보험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